지금 이제 막 혐중 뭐 엄청 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대체로 그 동안은 이제 물론 반복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반복도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네. 뭐 제2의 6.25 나오니까 네. 반복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뭐 집회를 하다 보면 자꾸 나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그러고 네. 막 중국말로 나한테 물어봐요. 네. 니하오마 그래요 나한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떼는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혐중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크게 보면 냉전 시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 특히 네. 미국이죠. 미국의 가장 큰 주적은 네. 구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사회주의 체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혐소였죠. 혐소. 혐소. 좀 어색한 말이네요. 혐소. 아니면 네. 반공. 반공.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 예. 사회주의 국가라고 봤으니까 그냥 주적은 소련이에요. 아하. 그럼 오히려 그 당시에 미국은 중국을 좀 포용했죠. 소련과의 맞아요. 소련과 이간질을 시키기 네. 위해서 중국과 수교도 하고, 우리랑 탁구 치자. 핵무장도 허용하고, 거기에. 안전보장 이상에도 집어넣어주고, 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끌어들였어요. 왜냐하면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을 압박하는데 힘을 집중했죠. 심지어 대만까지 버려버리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냉전이 해체됐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러면 미국이 그 다음으로 위협을 느낀 대상이 누구냐? 세계 지배를 하는 데서 네. 중국이 된 거예요.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봐주는 동안 경제 성장을 엄청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세계 공장 소리를 듣게 됐고 이번에 딥시크 충격에서도 보여지지만 첨단 기술 쪽에서도 미국을 지금 막 쫓아가고 네. 일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야 중국 얘네가 문제인데 이거 이제 소련도 없는데 중국이 앞으로 우리의 패권을 위협할 가장 큰 적이야. 네. 이렇게 인식이 형성된 거예요. 냉전 이후부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대중국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했죠. 네. 이때부터 한국에서도 중국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됩니다. 아주 크게. 네. 그러니까 이제 혐중 의식이 좀 고취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트럼프도 중국을 그렇죠. 계속 적으로 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소련 아니 이제 구소련은 끝났고 러시아하고 북과는 사이좋게 지내고 가능하면 중국을 때리겠다. 네.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면 중국을 작살내기 위해서 러시아, 북한과 중국을 띄워놓겠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만 치겠다. 옛날에는 소련을 치기 위해서 중국을 좀 끌어당겼다면 그렇죠. 지금은 중국을 치기 위해서 북한을. 러시아랑 북한이랑 좀 친하게 지내. 그 이게 트럼프 일기 때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입장이. 그러니까 중국은 변화하지 않는 주적인 거예요. 바이든 때부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럼 미국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네. 적을 누구로 삼겠느냐? 미국이 가장 미워하는 대상을 적으로 삼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었던 구호 스탑 더 스틸을 네. 들면서 트럼프한테 알랑방구를 끼려면은 그렇죠. 우리가 반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그것도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중국 혐오가 의도적으로 조장되기 시작했고 예. 일부는 뭐 개인적 체험에 의해서 중국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가지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 뭐 뿌리가 깊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또 근거가 그렇게 센 게 아니라서 지금 정도의 이 혐중을 가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끊임없이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세계가 뭐 고취시켜 온 거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이 윤석열 정권이 혐중 또는 중국 배후설을 자꾸 끄집어낸 이유는 자기네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반국민적인 정치, 반민족적인 정치, 반민주적인 정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네. 선거하면 계속 져요. 그 마지막 그 결과가 총선 참패죠. 예. 자 이렇게 실패했으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정신 건강이 기본이 되는 그 정상인이라면 반성을 합니다. 아 내가 나쁜 놈이지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선생님이 이거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강서구청장이었나? 네. 김태우. 그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반성을 안 한다고. 네, 그렇죠. 총선에서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민심이 나를 거부해. 내가 나쁜 놈이지만 지나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 나쁜 짓을 하면 좀 덜 해야 되겠어. 이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반성을 못 하니까 반성이 불가능하니까
이유를 딴 데서 찾는 거예요. 이건 부정선거야. 네. 내가 질 리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네. 이거는 부정선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지 거야.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 나와. 그렇죠. 어떻게 네. 김태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김태우인가? 하여튼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패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부정선거야. 부정선거다. 자, 근데 부정선거를 주장했더니 좀 문제가 생겼어요. 네네. 어라 이거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내가 당선된 건 뭐지? 이것도 부정선거인가? 부정선거 하면 보통 집권 세력,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권을 쥐는 세력이 네.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정권을 쥐지 못한 쪽이 부정선거를 하겠습니까? 보통 야당이 주장하는 거죠. 야당이. 그렇죠. 야당이. 선거에서 진쪽, 그다음 야당 이쪽에서 정권을 향해서 네. 니네가 관권 선거하고 부정선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부정선거를 막 떠들려니까 자기네가 정권을 잡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자기 모순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중국이야. 이거는 민주당이 정권은 못 잡았지만 중국하고 손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중국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정선거를 다 한 거야. 중국은 뭐 세계를 막 쥐가 펴고 흔드는 네. 세계 최악의 이제 이거야말로 진정한 친중 아니에요, 선생님? 중국 찬양 아닙니까? 중국이 못하는 게 없는? 그렇죠. 과대평가인데. 과대평가잖아요. 그 뭐 옛날에 북한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사실 북한에 대해서. 뭐만 하면 북한이 했다 그러는데 뭐 농협 또 해킹을 북한이 해. 네. 뭘 다 북한이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 중국에 따를 거예요. 중국이 다 했다.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 도와줘서 부정선거에 성공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예. 이런 식의 피해망상적 음모론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쪽의 논리를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미국한테 알랑방구 끼다가 그러니까 그런 망상에 빠졌다는 겁니까? 지들이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그 동안에 주워 들은 얘기들을 조합해서 예. 만든 세계관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보면은 그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을 완전히 급속도로 윤석열과 국힘당 지도부들이 그대로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선생님 그 글에서도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의 극단주의는 지금의 현상이 아니다. 네. 아주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다. 그렇게 해왔다. 지배층이 원래 극단주의였다. 원래 극단주의였다. 이제 사실 이것도 그냥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 동안은 이 극단주의를 약간 좀 가면을 쓰고 뭔가 민주주의인 것처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럴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영세가 전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박근혜 때만 해도 권영세가 주중대사였던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권영세는 좀 박근혜 탄핵 때 약간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선 때 용산에서 권영세랑 이제 싸웠는데 제가 출마한 거 아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권영세를 조금 이렇게 박근혜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권영세도 그런 자기 정체를 좀 숨기는 걸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냥 구구 주장을. 정체를 숨기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고. 네네. 한국의 지배층이 극단주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강했지만 네. 일정 정도의 합리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영세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일변도 외교가 아니라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주중 대사로 가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가 천안문 광장에 서도록 만드는데도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박근혜 정권 때 이 지배층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미국의 힘이 좀 퇴조하고 있고 미국의 패권이 지금 퇴조하고 있고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정도의 생각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안미 경중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네. 중국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한국 보수층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합리적인 보수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일정 정도의 합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탄핵당하고 네네. 박근혜가 뻘짓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보수가 점차 질이 하락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더 악화됐어요. 정신 건강도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 네. 자, 상태가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합리성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하됐다. 질이. 권영세도 그때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때에 비해서는 유승민도 그럴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건강 차원에서 보면 최 밑바닥을 한국의 더 내려가기가 힘든 밑바닥까지 온 사람들이다. 예.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뛰어들어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정신건강 수준에서부터 인격 수준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거의 뭐 개미떼처럼 여왕 개미를 쫓아가는 네, 이런 네. 집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번에 탄핵 때 거리를 두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네네. 집단 자살의 길을 선택했다. 지금 완전히 빨려 들어갔죠. 지금 예, 이거는 지금. 극우의 그야말로 타락이에요. 마지막 괴멸의 상태. 예, 괴멸되는 상황이에요. 아, 저희로서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극우가 완전히 사라지지 자리 잡기 어렵게 됐죠.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극우가 커밍아웃 다 한 거예요. 우린 미친놈이라는. 봤지? 우리 이 정도로 써 미쳤거든. 있어 나 여기 미친 놈 이렇게. 봤지? 우리 이렇게 미쳤거든. 국민들한테 그걸 커밍아웃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이게 달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 보수들이 합리성을 잃어버린 계속 몰리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미국의 지배 체제에서도 이 큰 손들의 이 위기, 큰 손들의 절망, 이제는 뭐 돈도 안 벌리고 이제 패권도 안 먹히고 네. 약간 이런 위기도 좀 같이 그대로 좀 연결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제가 그렇게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의회조사 보고서 거기서 드러내놓고 그냥 한국 정치에 바로 개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체제가 거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아, 거기에 지배층들 네. 또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나 인간의 질이 저하된 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건 전 세계적 현상인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심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아까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일본만 해도요. 네네. 무조건적으로 그 미국을 추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신적으로.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된 네네. 이시바 계열은 트럼프가 당선된 기회를 이용해서 독자화하자. 미국의 그 예속에서 좀 벗어나자. 네네.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잽싸게 중국 달려가서 중국과 네. 회담하고 그러니까요. 북에 대해서도 연락사무소 먼저 개설하자. 아니 극우가 그렇게 했대. 아니 그게 극우인데. 그렇죠. 그게. 우리는 이게 무슨 걔네가 진짜 그거예요. 그거. 그 극우인데도. 그건데 미국에 종속된 상태는 싫다는 거예요. 예. 벗어나자. 그 정도의 합리성을 가진 세력이 일정 정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그나마 그런 얘기한 게 유승민 정도죠. 네. 뭐 지금에 있어서는 예. 국힘당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들소 때처럼 개미 때처럼 뭐 윤석열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예. 뭐 그런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예. 뭐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자체가 극단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하. 국힘당 자체가 극단주의 세력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정광훈화 된 거예요. 네, 완전 정광훈당이 돼버렸죠 지금. 네, 맞습니다.